대법원 판결 그리고 시사점은 뭔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. 대법원 판결과 시사. 오늘도 백음자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.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제 대법원이 이른바 이 사랑이법입니다. 그러니까 미혼부가 이제 미혼모 없이 협조 없이 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이 어린아이를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이 사랑이법의 해석을 좀 인권 차원에서 이 폭넓게 해석했다. 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. 오늘은 이 그거에 대한 좀 문의도 많고요.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우리 법률 체계가 이 혼외자 아동과 이 혼인 중 아동을 차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고제도에 개선할 점이 많다고 하죠. 그렇죠.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민법과 가족관계 등록법, 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예. 이 법률에서 출생한 그 아동의 부모의 법률 혼 여부에 따라 그 혼인 중의 출생자 또 혼인 외의 출생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출생 신고에서부터 이미 이거를 구분하고 있고 이 법적 지위도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혼인 중 출생자냐 혼인 외 출생자냐 지위가 벌써 구분이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 문제는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 신고할 때 신고 의무가 원칙적으로 그 아이 엄마한테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. 예. 그 아이 생부에 대해서는 그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그 혼인 내 출생자에 대해서 부가 신고하는 걸 아주 까다롭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우리나라 법률에서 네. 이 혼인 외 이 출생자에 대한 이 출생 신고 네. 어떻게 하도록 돼 있나요?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모한테만 부여하는데 모가 만약에 그 출생 신고할 때도 예. 그 자녀의 성본은 그 모의 성본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해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신고할 때 아버지를 표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아까 엄마가 신고할 때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을 때는 성본은 아버지의 성본을 따를 수 있게 한 규정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버지를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 네. 이게 큰 차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인 외의 자를 이제 그 아까 엄마가 그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신의 성본으로 신고할 때는 아버지 협조 없이도 엄마는 단독을 할 수 있는데 예. 아까 반대로 아버지가 신고할 때는 아까 여러 가지 그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. 예. 까다로운 이 예. 절차와 이 예.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혼인 외의 자를 이 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서 출생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이게 참 그 생부가 혼인의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 출생 신고할 때 예. 그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낳은 모가 유부녀인지 아니면 이미 그 전 남편이 있었는데 이혼한 지 300일이 지났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미혼 상태인지에 따라 이 방법이 달라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모가 미혼일 경우를 가정해서 부가 출생 신고를 할 때는 모의 협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때 왜 협조가 있어야 되느냐면 반드시 그 모가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는 그 증명으로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. 예. 그때 그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그 혼인관계가 없으면 혼인관계가 없다는 기재사항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요. 그 주의할 점은 혼인관계 증명서의 증명서가 일반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일반 증명서에는 과거에 이혼 경력이 안 나와요. 네. 그래서 과거의 이혼 경력은 다 사라지고 일반 증명서, 혼인관계 증명서만 발급하면 이 사람은 아예 한 번도 혼인한 적이 없는 것처럼 나와요. 그런데 과거의 혼인 경력도 다 이혼했거나 뭐 혼인 경력을 그까지 보고 싶다 할 때는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. 예. 일단 그렇게 해서 그 모가 혼인 관계가 아예 그 없다는 확인이 되고 모의 협조하에 이제 그 미혼부가 아이 출생 신고하는 거는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그 모가 그 이제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거나 다른 남자와 예. 또는 이혼한 지 300일이 되기 전에 이제 출생을 했을 때는 아주 이제 출생 신고가 어려워져요. 예. 지금 이제 민법상 친생자 추정 규정
요 일부를 또 지난주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미혼부가 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때 지금 뭐 어머니가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한 이유가 바로 이 친생자 추정 규정 때문인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 참 특이한 이 조문이 있는데 그게 844조에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 이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그 법률상의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예. 이제 첫째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를 추정한다. 이건 정상적인 뭐 법률원 관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. 예. 또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을 추정한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조문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. 문제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을 추정한다. 이 조문이 사실은 큰 문제가 있는 거. 왜냐하면 이제 이혼한 후에 예. 300일이 지났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 300일 지나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사실은 그 이혼했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실제 아이의 아빠가 생부가 따로 있을 때는 출생 신고를 하지를 못해요. 이것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일률적으로 혼인관계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 안에 출생하면 무조건 전 남편의 자식을 추정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아이가 출생신고도 만약에 생부가 따로 있어도 출생신고도 못하고.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던 거 아니에요? 네.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그거를 다시 이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민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2018년 2월 1일부터 민법이 네. 이제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 개정된 내용도 사실 일반인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개정한 민법에 따르면 이 민법이 이제 개정되기 이전에는 무조건 친생 부인의 소송을 통해서만 전 남편 자식이 아닌 걸로 배제한 다음에 그 생부의 자식으로 신고할 수 있었는데 예. 그 친생 부인의 소송이라는 그 제도 대신에 별도로 이제 그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 이런 걸 통해 갖고 좀 더 간단하게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는 추정을 배제하고 현재 생부의 자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약간 제도를 좀 간편한 걸 만들긴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네. 친생 부인의 소송과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 이러니까 일반인들 참 이해하기 어렵죠.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? 그러니까 정말 이제 참 친생 법을 어렵게 만듭니다. 참 예. 왜 이렇게 예. 어렵게 만드는지 저도 예. 같은 법률가지만 우선 친생 부인의 소송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. 전 남편을 만약에 지금 이혼한 그 부인이 이제 이미 이혼이 완료되기 전에 아이를 이제 임신해서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전 남편이 아니고 예. 생부가 따로 있어요. 그런 경우에 아이 출생 신고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예전에 따르면 친생 부인의 소송을 하려 그러면 전 남편을 상대로 반드시 소송을 해야 돼요. 이게 정식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가 전 남편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전 남편한테 알려지게 되고 네. 이건 소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. 예. 그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그 자식이 출생 신고를 못 하게 되는 건데 이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라는 거는 말하자면 정식 소송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 청구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피고가 전 남편이 되지 않아요. 좀 간단하고 좀 신속히 해결될 일종의 수 있다는 얘기네요. 신청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전 남편한테 굳이 알리지 않고도 생부의 그 유전자 검사 결과만 갖고 법원이 허가를 해주면 예. 사실 전 남편 몰래도 그냥 바로 쉽게 간단하게 이 출생 신고 가능하게 했다는 제도가 이게 허가 제도라는 예. 것입니다. 이제 끝으로 뭐 시간이 다 돼갑니다. 이 현행법상 이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제도 좀 개선할 점이 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. 예, 근데 우리 법률 체계가 기본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는 혼인 중 출생자에 비해서 뭔지 비정상적 관계 출생이라는 이거를 그런 인식을 주고 있는 언어적 표현에서부터 예. 그렇게 주고 있고 실제 이런 용어 자체만 해도 인권 침해적인 것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하고요. 저는 이 혼인 외 자해 출생 신고 의무를 왜 모에게만 부여하는지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네. 또 생부의 출생 신고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것도 개선해야 되고 무엇보다 현행법상 그 친생 추정 제도라는 것도 예. 굉장히 그 가부장적 질서 시대에 있었던 유전자 검사와 기술이 없던 시대의 내용이기 그렇죠. 때문에 그건 없애야 되고요. 예.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지금 현재는 비혼이나 동거나 사실혼 등 아주 다양한 가족 관계에 출생하는 자녀를 차별 없이 그 아동 복지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예. 보편적 우리는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해서 그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도록 제도를 알겠습니다.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백음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